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을 미리 알아보는 그런 선별검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말검사가 있고 두 번째는 DNA 검사가 있습니다. 이때 도말검사라는 것은 막대기 모양의 솔 모양으로 두 가지 브러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자궁경부의 바깥쪽과 안쪽에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세포의 모양을 통해서 암인지 아닌지를 유추해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HPV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의 DNA 검사는 사실 이 도말 검사 결과가 100%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에 일부 국가에서는 이 도말 검사보다는 HPV DNA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국가도 있을 만큼 HPV DNA 검사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도말 검사 결과는 이렇게 정상인 상태, 정상인 모습과 그 다음에 저등급 병변, 고등급 병변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 저등급 병변, 고등급 병변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는 방법이 바로 베데스다 시스템이라는 방법인데요. 정상인 상태에서는 정상으로 표기를 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비정형 편평상피, 즉 아스크라는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저등급 평편상피내 병변은 로우실, 고등급 평편상피내 병변은 하이실, 그 다음에 암이다, 암이 이거는 확실하다 할 때는 편평상피세포암이다 라고 이렇게 결과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세포상의 이상, 즉 편평상피가 아니라 선세포의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AGC 비전형 선상피세포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상피내 선암 혹은 아예 선암이다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베데스다 시스템은 자궁경부암 도말 검사에 대한 결과 시스템이고 이 CIN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게 암인지 아니면 전암 단계인지 전암 단계 중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표기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도말 검사를 통해서 하이실일 경우에서는 조직 검사가 굉장히 암에 가까운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로우실은 아직까지는 이 도말 검사에서 로우실이 보였다는 것은 암의 진행된 단계는 아니고 초기 단계다. 암이 아닌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결과지를 하나씩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환자가 가정을 해볼게요. 세포 도말 검사에서는 뭐 정상 소견이 나왔어. 세포는 정상인데 이때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를 같이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서는 1년 후에 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와 세포 도말 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즉시 16번, 18번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HPV DNA가 있다 없다만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 지노타입 시행을 통해서 16번, 18번이 있는지 없는지를 즉시 확인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후에 이 두 가지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즉시 지노타입을 실행하는 이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스커스라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HPV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6개월 뒤에 다시 도말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아스크 하이라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진행된 전암병변 중에서도 이제 곧 암으로 될 수도 있고 혹은 암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이후에 뭐 경화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 확대경 소견을 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질 확대경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산부인과에서 전문적인 장치를 통해서 질의 자궁 경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질 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좀 복잡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산부인과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GC인데요. 이거는 선세포 이상 상태이죠. 이때는 사실 편평생포 이상 상태와는 다르게 모든 검사를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확대경 검사도 시행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옵시들, 조직 검사들도 같이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우실이라는 저등급 병변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자궁인 유두종 바이러스가 만약에 음성이라고 한다면 12개월 후에 함께 HPV 검사랑
도말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질 확대경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HPV 시행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질 확대경 검사를 하고 양성이면 질 확대경 검사를 해라. 즉 요약을 해보면 HPV가 음성이라고 하면 12개월 후에 경과 관찰을 해도 되겠지만 HPV를 안 했거나 뭔가 양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질 확대경 검사를 시행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렇게 표와 같이 요약이 되어 있고요. 하이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경우에서는 바로 원추 절제술이라고 해서 자궁 경부를 이렇게 원추 모양으로 도려내는 그런 시술을 한다든지 혹은 질 확대경 검사를 보고 이후에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궁경부 도말 검사를 선별 검사로 진행을 한 방법도 있고 HPV DNA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도말 검사, 이 세포 검사가 아직까지는 100%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이 도말 검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자궁경부암을 예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의 부정확성 때문에 HPV DNA 검사가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도말 검사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이 DNA 검사만 선별적으로 하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이 도말 검사 비용이 워낙 저렴하기도 하고 HPV 유병률이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서는 HPV 단독 검사를 선별 검사로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HPV DNA를 단독 검사를 선별 검사로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인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HPV에 대한 유병률이 감소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는 HPV DNA를 선별검사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세포검사에서 음성이고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양성이라고 했다면 1년 후에 이 세포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함께 시행을 하든지 혹은 바로 HPV 유전자형이 16번, 18번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이런 편평세포의 비특이적인 상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HPV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서는 질 확대경 검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정상적인 편평세포가 고등급 병변으로 나올 때는 하이실에 준하여 질 확대경 검사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비정상적인 선세포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서는 암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복합적으로 시행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면서 저등급 상태의 병변이 나왔을 때는 HPV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거나 만약에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질 확대경 검사를 하고 고등급 병변이 나왔을 때는 청소년기 임신부를 제외하고는 코니제이션 원추 절제술을 시행을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임신부 같은 경우에서는 가급적이며 덜 침습적인 그런 검사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 최대한 위험한 조직 검사와 이런 같은 것들은 늦추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에 대한 해석 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